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아즈 20기 시각화 김기주입니다. 자, 2주차 강의에서는 기초 수학 그리고 미분법이랑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여러 가지 함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미분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연쇄 법칙과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 함수를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의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쪽에 될 건데, 우리가 먼저 이 일변수 스칼라 함수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y는 fx라는 요런 함수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뭐 요런 거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요런 식의 형태를 많이 배웠죠. 얘는 이 x 값 하나만 넣으면 자동으로 y 값 한 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변수 스칼라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으로 치면은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보아드 시각화 세션에 참여 횟수를 바탕으로 교통비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각화 세션에 참여한 횟수를 x라고 두면은 이제 뭐 교통비는 뭐 2500, x 플러스 100.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 값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칼라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일변수 스칼라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변수 벡터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벡터라는 것을 이제 스칼라 값 여러 개가 모인 거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일변수 벡터 함수는 벡터 하나만 넣으면 이제 다른 게 쭉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t 값 하나만 넣고 나머지 벡터 값을 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래 예시를 보면은 지금 보아즈 20기 전체 사람 수를 통해서 이제 뭐 각 섹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가 85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f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 사람 수가 85라고 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산이 될 건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좀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t값 하나를 넣으면은 나머지 이렇게 세 개의 벡터 값이 나온다. 세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숫자가 나와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일변수 벡터 함수라고 하는 건데, 변수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여러 개를 예측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스칼라 함수가 나오는데, 자, 먼저 변수가 많고 이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스칼라 함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변수가 여기 몇 개 있냐면 변수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스칼라 값을 이제 도출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변수 스칼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풀이 참여 횟수, 이게 x가 될 거고요. 출석 횟수가 y, 결석 횟수 z, 뭐 과제 완료 횟수 w를 통해서 이제 활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참여를 10번 하고, 그 다음에 출석 10번 하고, 결석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뭐 5번 완료를 했다 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10 더하기 뭐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0 더하기 5,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5라는 스칼라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전형적인 머신러닝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컬럼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값을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실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는 이 변수가 4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30개 되겠지만, 네, 그런 변수들을 통해서 뭐 하나의 이제 함수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변수 벡터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스칼라는 이제 하나의 숫자 값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벡터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가면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참여 횟수, 소모임 참여 수, 외부 활동 참여 수, 공모전 입상 횟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예측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참여를 10번을 하고, 그다음에 소모임을 2번 하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뭐 15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모전을 뭐 10번 했다라고 치면은 각각이 이제 요 숫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 출석 및 결석 횟수를 이제 예측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게 될 이 문제는 다변수 스칼라랑 그 다음에 다변수 벡터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사실 하나만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다변수 스칼라 또는 다변수 벡터 함수를 주로 보게 될 건데 이제 하나씩 조금 다시 보면은 일변수 스칼라 함수는 입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제 스칼라 값 하나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변수가 이제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출력 값이 들어와 있는데 이 출력 값도 지금 몇 개가 되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로 좀 따지게 되면은 뭐 여기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y1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x를 통해서 이제 y1을 예측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 벡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넣으면은 우리가 나머지 두 개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변수 스칼라 함수 역시 이제 변수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때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변수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값으로 y값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데이터로 따지면 뭐 여기 x1, x2, x3가 있고 그 다음에 y1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벡터 함수로 가보면 이 다변수 벡터 함수는 이제 입력 변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도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 말고 엠리스트 데이터는 다변수 벡터 함수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대회가 열렸냐면 이 손글씨 대회가 한번 열렸어요. 근데 이 손글씨 대회가 뭐냐면 이제 요런 사진이 있으면 요 안에 뭐 A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가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희미하게 F 이렇게 숨어져 있는 다음에 뭐 H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A부터 Z까지 요 알파벳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 사진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 각각이 지금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각각이 이제 데이터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1, 3, 2,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머지 26개에 대한 이 26개는 지금 여기가 A부터 B, C, D 한 다음에 Z까지 쭉 있을 거예요. 이게 있으면 1이 될 거고 이게 없으면 0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건데 얘를 통해서 이 26개의 지금 라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다변수 벡터 함수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력 변수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출력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이 합성함수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이 출력이 또다시 함수의 입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요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요런 부분을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의 출력 값이 또다시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신경망을 배우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래 예시부터 보면은 fx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을 때, g를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fx를 이제 g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한 게 되겠죠. 네, fx를 g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한 건데, 여기 안에 이제 이 fx의 값이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경우에는 log 3x가 이제 원래 함수니까 여기에 x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1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예시로 따지면은, 자, 먼저 이쪽은 보지 말고 여기부터 보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표시하면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에요. y1, y2, y3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이쪽만 보게 되면은 입력값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을 함께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g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h1이랑 h2가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값으로 스칼라 하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 이 h1이랑 h2를 얘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h1이랑 h2를 얘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의 출력값이 또다시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요 중간층 있잖아요. 요 중간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실제로 불러요. 그럼 H1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출력값이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입력값으로 또다시 사용되는 형태가 돼요. H2도 원래는 x1, x2의 입력을 받아서 출력값을 이제 뱉어내는 그런 애였는데, 요 H2가 다시 이번에는 입력값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원리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미분입니다. 자, 미분이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분석에서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매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오차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미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fx를 미분한다고 합니다. 자,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자, 원래는 이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도함수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시간상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 가지 표기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dx, dy라는 표현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 이 표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앞에 두 개를 많이 썼고, 이제 이건 잘 안 썼는데, 신경망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체인룰을 배울 때 이 표기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이제
미분한 것을 또 미분하는 것을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분한 것을 또 미분을 한 거면은 미분은 두 번 한 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3계도 함수, 4계도 함수, 5계도 함수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하고요. 뭐 n번 미분을 했다, n번 미분을 했다라고 치면은 n계도 함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무튼 이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fx를 미분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f'x로 표현을 한다. 똑같은 표기법으로 얘가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함수에서 요 함수값을 대입한 거, x는 a를 대입한 거를 이제 f'a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는 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f'a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y는 fx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 점이 x equal a라고 치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이 직선 자체의 기울기가 f'a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한 다음에 f'a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인 f'a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직선 자체가 어쨌든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y는 x제곱 위에 있는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자, 실제로 우리가 x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에서의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가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네,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부터 구하냐? f'a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f'a는 얘를 미분을 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y'이 e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f'x로 쓸 수가 있고 f'e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f'a라는 것을 4로 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하냐?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 이 보라색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y 마이너스, 자, 지금 공교롭게도 f'a랑 fa 값이 같은데, fa는 여기 x제곱에 2를 넣은 값이 fa가 될 거고, f'a는 우리가 이 도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f'a가 됩니다. 자, 그럼 y-fa니까 y-4가 되고, 그 다음에 4에 x-2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y로 바꿔주면은 y는 4x-4,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한번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요 미분계수랑 그리고 표기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x제곱을 그냥 미분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미분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공식이라서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이건 지금 중복된 게 나와 있는데, 공식이라서 꼭 외워주셔야 할 것 같고, 자, 먼저 하나씩 보면은
y는 c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y는 3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미분하면, 자, 상수항은 무조건 미분하면은 0이다 라고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인 xn제곱의 형태인데, 자, 여기는 미분을 하면은, 자, 위에 있는 지수가 이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먼저 미분하면은 항상 차수가 하나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내려가고 원래 있었던 n이 여기에 붙는 형태라고 암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한 단계 내려가기 때문에 x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하냐면 여기 있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사실 뭐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감을 익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걸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뭐냐면 y는 4x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4는 그냥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x 제곱을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y 프라임을 먼저 보면은 x 제곱을 미분을 하면은 이제 x 제곱이 아니라 x로 내려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2x가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2가 곱해지겠죠. 근데 앞에 4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4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이런 거, y는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8x, 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자, 얘는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각각 미분한 거 뺄셈이랑 덧셈으로 이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 미분하면은 x 세제곱이 될 거고 4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에서 얘를 미분하면은 x 제곱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얘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긴 지금 3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12x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 1제곱은 미분하면은 x 0제곱이 되죠. 근데 x 0제곱은 뭐죠? 1이에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는 게 8.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이어져 있는 거 그대로 미분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걸 이제 안 배웠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 미분이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4x. 물론 이거는 전개해서 그냥 푸는 게 더 빠르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얘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곱셈미분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개가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따로 하고 하나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둘 다 동시 미분을 하지 않아요. F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먼저 미분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할 때는 G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죠. GX 미분할 때 FX 가만히 있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로 가면은 얘가 FX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GX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Y'은 fx부터 앞쪽부터 먼저 미분을 하면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요? 네, 2x가 되겠죠. 2x가 될 거고, 근데 그 x제곱 미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한번 미분했으니까 이제 gx도 미분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x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gx는 미분을 하면은 2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자, 전개하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분수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예요. 자, 분수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인데,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분자부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곱의 미분법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거, 그러니까 둘 다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네, 여긴 더하기였는데 여긴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이 뭐냐? 분수니까 이 분모에다가 제곱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처음에 외워지기가 쉽지 않은데 얘랑 거의 비슷한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분수라는 차별점에서 제곱을 한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외우기가 쉬워요. 네, 말 그대로 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역수를 한 거. 네, 각각을 이제 역수를 한 게 있는데 자,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네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지금 얘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냐? 자, 얘는 코탄젠트라고 읽어요. 자, 얘는 시컨트라고 읽습니다. 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죄송합니다. 이건 찾아봐 주세요. 네,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시컨트 x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x분의 1을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x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면 얘분의 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얘예요. 왜냐하면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요 세 개지 사실 얘네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주로 많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도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게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네, 이 EX라는 거랑 LNX가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 보게 된 형태는 뭐 요런 지수함수나 아니면 뭐 요런 지수함수나 아니면 뭐 이런 로그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도대체 뭐냐? 자, 얘는 우리가 이 자연을 표기하기 위한 어떤 자연의 흐름, 자, 요 흐름을 표기하기 위한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랑 관련된 거는 사실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이제 다루진 않고,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LNX는 뭐냐? 얘는 이거예요. 자, 요걸 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밑은 2랑 3 같은 애들인데, 얘는 지금 자연상수가 나왔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ln으로 바꿔서 표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부분도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X를 미분하게 되면은 AX는 그대로 있고 L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NA라고 치면은 뭐냐면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자, 여기 EX는 미분하면은 그냥 E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미분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요. 자, X분의 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LNA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연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냥 X분의 1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로그 AX가 있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 되겠죠. 근데 y는 ln x라는 건 뭐예요? 자, 얘는 로그 2x죠.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a 이퀄 2가 들어간 거예요. a 이퀄 2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ln2는 뭐예요? 요 ln2라는 것은 로그 2의 2니까 이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 했던 거는 다 암기를 꼭 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번 공식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개념을 잘 숙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는 방법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 돌아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x가 보면은 여기 다 x가 그냥 x예요. 여기 그냥 x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미지수가 x만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니라 다 이거예요.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합성함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합성함수의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미분을 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말 그대로 합성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합성함수가 있고, 자, 요 안쪽에 있는 것을 y라고 바꾸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z는 fy가 되겠죠. 자, 그러면 z를 미분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의미 그리고 이 느낌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f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의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fg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얘랑 메커니즘은 그냥 똑같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는 f'gx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 안쪽에 있는 이 gx도 결국에는 x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이에요. 그러니까 f도 당연히 출력값인데 g 자체도 출력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를 기준으로 요 안쪽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dx분의 dy가 되었었잖아요. 그럼 얘를 이 표기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잠시 동안 어쨌든 이 gx를 y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잠깐 다시 두면은 f'y 곱하기 g'x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f'x는 dx분의 dy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요걸 z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dy분의 dz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라는 최종적인 함수를 나온 결과를 z라고 뒀기 때문에 dy분의 dz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fgx라는 것 자체를 z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dy분의 dz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g'x는 뭐예요? 우리가 g를 뭐라고 뒀냐면 y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dx분의 dy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gx라는 함수 하나랑 그리고 gx 넣어서 나오는 요 함수 하나랑, 결국엔 f죠. 네, f랑 g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보면은 왼쪽에 있는 놈은 누굴 미분했냐? f를 미분한 거예요. f를. 얘는 누굴 미분했냐?
g를 미분한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 함수의 미분계수의 곱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때, 얘네들은 각 함수의 미분계수의 곱의 형태야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쓰냐면 매우 중요한데 신경만 역전파 알고리즘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이 표기를 엄청 많이 볼 건데 우리가 그 체인룰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 요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체인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요 곱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냐는 제가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게 두 개가 쌓여 있는 건데 엄청나게 겹겹이 쌓여 있다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겉에 있는 요 F부터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속에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F'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G, H, I, J, K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미분해야 돼요? 얘 미분해야죠. 네, 얘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얘 미분하면은 G' 어쩌고가 되겠죠. 그러면 또 누구 미분해야 돼요? 안쪽에 있는 애 미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계속 하나하나씩 미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면은 약분하고 싶잖아요. 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분은 하지 말고 얘네들은 각각의 지금 함수가 몇 개가 있냐면 6개의 함수가 있는데 6개의 이 함수들의 미분계수의 곱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체인룰이라는 기본적인 그 신경망 이 뉴럴 네트워크의 역전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랑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 돌아왔는데 자, 어떻게 이제 미분을 하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가보면 우리가 앞에서 y는 xn이라는 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y'은 nx 곱하기 n-1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이걸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y'은 3의 3x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안쪽이 x가 아니면은 전부 다 저놈들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셔야 해요. 이거를 아마 이 속미분이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맞아요. 그 속미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얘는 여기다가 몇을 곱하냐?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6x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3에 6x 더하기 2에 3x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y는 sin의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sin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가 되었잖아요. 자, 일단은 그 부분을 적용해 주세요. 근데 원래 x 자리에 지금 코사인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코사인 x를 미분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고 했고 얘 곱하기 코사인의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면은 세 번째 거는 지금 우리가 y는 로그 a의 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됐냐면 y'은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을 시켜주면은 자, y는 로그 3의 x제곱 플러스 2x인데 얘를 미분하면은 지금 여기는 x자리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na는 뭐가 돼요? 네, ln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x가 아니니까
x제곱 더하기 2x를 또 미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얘 미분한 게 먼저 올라오면은 2x 플러스 2가 되죠. 곱하기 ln 3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가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보다는 x제곱 곱하기 2의 2x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fx, 얘를 g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fx랑 gx의 곱의 형태를 미분을 할 때는 한쪽을 먼저 미분을 하고 미분하는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 부분 적용을 해보면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2x가 되고 fx를 미분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gx를 미분할 때인데 gx 미분할 때는 x제곱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gx는 원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는 2x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2x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속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x 곱하기 2의 2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니까 2x 제곱에 2의 2x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로 묶어주면은 얘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x 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봤는데 요거를 미분할 줄 알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y는 fx라는 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일변수 스칼라 함수가 되었잖아요. 일변수 스칼라 함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x 값이 하나 나오면 y 값도 하나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주로 봤어요. 이번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룰 게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표현으로 따지면은 x1, x2 뭐 x가 n개가 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한 도함수를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변수가 하나이니까 당연히 x만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는데 x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도대체 미분을 어떻게 하냐? 얘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편미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편미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얘는 우리가 표기를 d라는 걸 썼어요. 왜 d라는 걸 쓰냐?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기호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얘분의 뭐 xk 특정 뭐 x 값으로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y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쪽만 미분을 할 때 xk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상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 뭐냐면 xk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를 좀 볼게요. 얘는 다변수 함수인데 입력 변수가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입력 변수가 두 개인 이제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이 점에서의 편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인 y는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미분을 하면은 얘는 2x가 되는 거고 얘 미분할 때 y는 그냥 숫자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같은 거 할 때 그거 그냥 곱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그냥 숫자 취급을 하고
x만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x 미분하면은 1이니까 그냥 4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오히려 x제곱이 상수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어요. 자, 누구만 보냐? 얘만 보는 거예요. 자, 얘 볼 때도 x는 어떻게 한다? x는 상수 취급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는 4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y에서도 역시나 y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4, 마이너스 1에서의 편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편미분계수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거고, 자, 얘는 x는 4를 대입을 해주면 4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1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편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y에 대한 편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굳이 뉴럴 네트워크의 그 표기로 우리가 보여주면은 x가 되고요, y가 되고, 그 다음에 z가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게 됩니다.